이게 문맥이 같아요. 같은데 저는 이걸 이제 전체주의 3종 세트라고 부르거든요. 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상대방은 평양과 연관 있고 베이징과 연관 있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어마무시한 라비를 하고 있거든요. 상대방은 국제적 프레임을 갖고 놀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놓고 여기서는 뭐 그냥 내부에 지금 상대 내부에서만 보면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 그게 무슨 그러니까 적화가 됐던 혹은 뭐 그러니까 불그레한 코리아 연방이 됐던 그러니까 기존의 분단을 허물겠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는 기존 70년 묵은 분단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남한 정부가 좀 대한민국 정부가 좀 색깔이 이상하니까 트럼프 아저씨 좀 여기 좀 푸시해서 문재인 좀 혼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는 우리가 이길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첫째는 뭐냐면 상대방을 하나의 서울, 베이징, 평양으로 연결되는 3종 세트로 봐야 되고요. 그럼 이 3종 세트는 뭐라고 할 거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3종 세트랑 싸운다라는 의지를 명확히 가져야 됩니다. 오늘 사실 전체 드리는 말씀은 그걸로서 전체가 된 키워드고요. 이걸 그래서 저는 전체주의 3종 세트라고 부릅니다. 중국은 시진핑 전체주의 반동이죠. 우리가 반동이라 그러면 어감이 안 좋죠. 그 빨갱이만 쓰는 소리예요. 백모저가 전향 안 해갖고 여전히 빨갱이 용어하네.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실 텐데 이게 사실은 빨갱이만 쓰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학에서 쓰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거꾸로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소평 체제부터 그 펜스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펜스 연설문에서도 10월 4일날 허슨 연설문에서도 그러니까 등소평 체제부터 쭉 저기 어디야 그래도 개혁 개방, 인권의 확장, 뭐 개인의 확장으로 나가다가 시진핑 때 갑자기 빠꾸라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근데 그 방향이 전체주의예요. 보면 이게 그냥 중화패권주의가 아니에요. 단순히 일단 첫째 뭐냐면은 이 방식을 보면 이게 펜스 연설에 계속해서 나오고 고든 창이 이거를 용어를 바꿨어요. 펜스 때는 all of the government 그러니까 정부 총력을 다하여. 근데 고든 창은 이걸 all of the state 국가 총력을 동원하여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일단 독재 체제니까 이게 뭐 대학이 됐건 기업이 됐건 이른바 민간이 됐건 언론이 됐건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세계 질서와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교란하는 그런 게임으로 들어갔거든요. 우리가 일로일 때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로일 때는 이제 난사운동과 같은 그런 황당한 짓은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트트랩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차관 떡고물 그러니까 부패한 개발도상국 지배자한테 가서 차관 한 5조 쓰시죠. 그러면 인마이 포켓으로 한 2천억 5천억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부패한 개도국에 가서 차관 떡공을 주고 그걸로 꼽혀가지고 부실화된 다음에 이제 항만 같은 거를 차지하는 이제 스리랑카에서 일어난 그런 식의 방식들을 쓰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일로일 때는 겉으로 드러나서 요란했던 거고요. 진짜 무서웠던 도발은 뭐냐면 이게 그 북의 핵과 미사일이죠. 제가 그 제네타출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핵실험 6번 중에 4번이 시진핑 체제 아래에서 있었고 시진핑 체제 아래에서 이 핵기술이 이제 더모뉴클리어 그러니까 열 원폭으로 가면 이게 이제 제너레이션이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열이라는 건 이제 수폭 융합 핵 융합이고 원폭은 핵 분열인데 두 개를 섞어서 쓰게 되면 굉장히 파워풀한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핵폭탄이 나와요. 그 기술이 완성된 게 시진핑 체제 때예요. 한 30번 정도의 유의미한 미사일 실험 중에 25번이 시진핑 체제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북의 핵과 미사일 기술을 까면 전부 메이드 인 차이나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적으로는 OL 감시 체제죠. 조지 오웰의 1984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는 OL 방식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오웰리안. 그러니까 저게 오웰리안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는 뭐냐면
사회 신용 시스템, 소셜 크레딧 시스템. 그러니까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디지털 시스템으로 감시를 해서 그 다음에 그걸 평점을 매겨서 평점이 부족한 사람은 문 밖에 나오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어느 정도 이런 멘탈이 어느 정도까지가 있냐면 요즘 쟤들이 재밌는 개념 제품이라고 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사 화장실에 그 화장지 디스펜서 한 번씩 내릴 때마다 찍찍 나오는 거 거기에다가 홍채 인식을 넣어갖고 그러니까 이럴 때 일부러 좀 쌍스럽게 말을 해야죠. 한 달 동안에 박성현이가 똥딱지로 몇 장을 뽑았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왜 평균보다 20% 이상 뽑았어? 너는 회사에 애사심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인사고과에서 마이너스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회 모든 분야를 그렇게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까 조 교수님이 말씀하신 디지털 토탈리테리아니즘이죠. 그러니까 조지 오웰이 1984에서 그렸던 동물농장에서 그렸던 그 시스템을 PC와 컴퓨터와 디지털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진짜 가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주의 반동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죠. 북한은 뭐냐면 종교성을 내세운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입니다. 제가 전체주의를 꽤 하시는 분한테 저 대량학살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이거 학문적으로 있어요. 데모사이더. 사이더이 사람 잡아주는 거 사이드라고 하죠. 호머사이드 그럼 살인. 매트리사이드 엄마 잡아 죽이는 거. 패트리사이드 그러면은 아버지 잡아 죽이는 거. 그러면 허미사이드 그러면 살인. 근데 데모사이드 그러면 떼죽임이거든요. 떼로 잡아 죽이는 거. 얘들 기본 단위가 100만 1000만이니까 기본 단위가 7자리 8자리 그럼 떼로 잡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모사이드 토탈리테리안 컬트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데모사이드가 뭔지. 그 제노사이드 아니냐. 그래서 제노사이드는 종교나 인종으로 잡아 죽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캄보디아의 크메르 조류가 잡아 죽일 때 인구의 4분의 1을 순식간에 잡아 죽일 때 한 2년 만에 잡아 죽였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1250만 명을 2년 만에 잡아 죽인 거예요. 4분의 1 이상을. 그때 잡아 죽일 때 그럼 종교 달라서 잡아 죽였냐? 언어 달라서 잡아 죽였냐?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 그냥 때로 잡아 죽인 거죠. 그래서 데모사이더,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란 말이에요. 저게 한 700만 정도로 추정이 돼요. 저기 해방 이후에. 그럼 이 연조가 기니까 이게 기본 나가리가 많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게 특징이 뭐냐면 이때까지 모든 공산계 전체주의는 종교가 아닌 척해요. 전체주의는 기본적으로 피바다 속에 공동체와 구원이 있다라는 사고방식이에요. 극우 같으면은 민족을 내세운 피바다 속에 구원이 있고 공동체가 있다고. 공산계 같으면 계급을 내세운 피바다 속에 구원과 공동체가 있다는 일종의 피바다 구원 신앙이에요. 저게. 그런데 다른 전체주의들은 북한을 제외한 다른 데는 종교가 아닌 척해요. 유독 북한만 종교래 자기들이. 영생하시는 수령님이고 민족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건 지상에 강림하신 신이잖아. 거기다 이 메시아, 민족 메시아성이 생물학적 유전자를 통해서 전해져 또. 그것도 남성 유전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희한한 그 종교성을 갖고 있어 얘들은 내놓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가끔 얘기 드리죠. 여기 자료 계신 것 중에 10페이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정리한 북한 김일성 영생교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기독교에 계시는 분들이 그 북한 체제의 종교적 성격에 대하여 혹은 사교적 성격에 대하여 이런 논문들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뭐냐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민족 메시아로서 조선 땅에 강림하셨다. 우리 조선민족에 부여하신 사회정치적 생명, 소시오폴리티컬 라이프로 영생하신다. 김일성 그 영생교 교리에 의하면 우리의 개인의 생물학적 생명은 의미가 없고 수령이 부여하신 사회정치적 생명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동분자를 때려 죽인 거는 살인이 아니에요. 생명을 죽인 게 아니니까. 오히려 사회정치적 생명은 복도둔 거기 때문에 생명 친화적 행위가 돼요. 이게 또한 대대손손 위대한 혈통을 통해 신성이 이어진다. 그 다음에도 황당해요. 조선민족에게 신이 강림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애초부터 조선민족은 특별한 종류의 현생인류이기 때문이다.
80만 년 이전부터 조선 땅에서 호모 이렉투스가 진입해서 조선 땅에서 매우 고귀한 호모 사피엔스로 자체 진화했다. 이 특별한 종류의 현생 인류의 이름이 조선민족이다. 이거 지금 제가 만든 말 아니에요? 만든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교리를 갖고 있는 이게 사교교리라고 해요. 사교교리.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걸 그래서 저는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라고 부르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너무 좀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면 너무 먹물스럽잖아요. 그래서 김일성 영생교, 그럼 저희들이 영생하는 수령님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전체주의고, 그 다음 문재인 586 집단은 뭐냐면 유사 전체주의와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김일성 영생교 옹호 두 개가 겹쳐져 있어요. 유사 전체주의는 전체주의적인 사회 조작이죠. 그러니까 여러 홍수에서 세뇌시키고 그 다음에 공포 숙청하고 여러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죠. 그 다음에 김일성 영생교 옹호는 결국 친중반미 코리아 연방 만들겠다. 이걸로 치닫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전체주의 3족 세트죠. 이게 같은 한 무더기 적이라고요, 이게. 그러면 지금 야당이 우리의 상대방은 이 한 무더기의 적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중국 길들이기에 대해서 찬성을 지지한다라는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인들은 내줘야 되고, 언론은 그걸 얘기를 제대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해방만이 유일하게 참된 CBID의 길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미국에 얘기해야 되고, 요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이 친전체주의적 성향들을 사회의 정신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성향을 쓸어내야 된다는 걸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국회의원이 여기서부터 줄 세워갖고 30명이 딱 저희 끝까지 줄이 서면 백모는 숟가락 놓고 놀러 다니면 돼요. 저는 원래 그거 하던 놈이니까, 원래 그렇게 혼자서 장롱으로 노는 놈이니까 저의 로망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 여기서 이런 약장사를 해야 되냐고.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새 반문연대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케이 반전체주의라는 슬로건을 내걸 거냐, 반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 거냐. 오늘 이거 가지고 누구랑 한 30분 아침에 통화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냉정해져야 돼요. 우리 사회의 보수라는 거는요, 분단이 유지된다. 70년 묵은 분단이 유지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 안에서 국회의원이면 우리 사회 최강의 특권 집단이잖아요. 그 특권적 지위를 특권 게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우리 사회의 이른바 보수를 표방해온 야권의 뼛속 깊이 박혀있는 근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미중전쟁 심각해. 저거 한 20년에 걸쳐서 아마 중국 길들이기 일어날 것 같아. 그 다음에 북한애가 저기 지금 김정은이가 완전히 딸랑딸랑거리면서 베이징 가고 난리가 아니지만,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지금 미국이랑 만나냐 안 만나냐 결판질러 간 건데, 만나야 된다면 저거 자기 핵무기 리스트, 그 다음에 4차 허용 2개 패키지로 묶지 않으면 만날 수 없을 거야. 굉장히 숨가쁜 상황인데, 옛날에 공자님이 중국의 모든 강은 구불구불 휘어도 결국 동쪽, 그러니까 서해나 남진해로 흘러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북한 해방이라는 게 지금 트럼프가 지그재그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야. 이런 얘기를 접수가 안 돼, 접수가. 우리가 이른바 친박이라고 부르는 사람, 우리가 혹은 이른바 내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 진짜 보수의 아이콘이라 그러는 김모 의원, 또 다른 김모 의원, 그 다음에 굉장히 사납게 요새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조모 의원, 이런 사람들도 접수가 안 돼, 접수가. 이런 관점은. 그러니까 그 동네만 들어가면 기본 관점이 70년 묵은 분단 체제 안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특권 집단으로서의, 특권층으로서의 국회의원 게임할 거냐. 그거 외에는 다른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걸 전제로 깔고 냉정해져야 되니까. 그럼 우리 뭐 할래? 이걸 전제로 깔고 뭐 할래? 그걸 고민해야죠. 제가 증거 하나만, 왜 저 사람들이 그렇다 이러면, 야, 그 백모 네 말이지? 아니야, 그 사람들도 다 머리 있고 똑똑해. 너보다 다 잘난 사람들이야. 그 말 맞거든요. 근데 제 증거 4개만 드릴게요.
지금까지 오늘 이 시점까지 우리 저기 핵 문제에 대한 그 어디죠? 저기 뭐야 저거에 그 자한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작년에 정리되어 있는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하고 그건 말을 약간 흐렸는데 미군인지 뭐 미국이 어디한테 줘서인지 전술핵 운용인데 이건 제가 세계 탈출에서 말씀드렸지만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 갖고 이거 못 막아요. 여기는 세월호만 깔아앉아도 정권이 흔들리는데 저기는 핵으로 두들겨 맞아서 100만 명 죽어도 정권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핵이 아니라고요. 너희 핵 가졌어, 우리도 핵 가져. 핵 쌤 이거 안 된다고요. 거기랑. 자기 주민에 대한 accountability, 책임성이 제로인 애들하고 어떻게 핵으로 서로 균형을 이루냐고요. 두 번째, 전술핵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그 군사학적으로 두어 번 얘기했지만 전술핵과 전략핵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의미가 없어졌냐? 전술핵은 5만 톤까지인데 미국 무기체제로 보면 5만 톤까지인데 얘가 지중 폭발을 해서 파괴력이 폭발력이 20배가 나와버려요. 100만 톤 전략핵이랑 똑같네.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력 운영 방식이 전술핵을 빼갖고 자기가 본토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전략무기에 실어서 B2나 이런 데 실어갖고 쳐버리는 방식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런 와중에 한반도에 미군 전술핵 운영해주세요. 이게 지금 어느 시대 때 지금 그 다 곰팡이 쓰는 대뼈 따고 뜯어먹는 소리냐고 이게. 그게 야당이 적게 임하니까 되냐고. 증거 두 번. 가만히 야당을 대변하는 유튜버들이나 야당을 대변하는 논객들의 논지를 보세요. 결국 뭐냐면 부시 때요. 그 노무현하고 어마무시하게 대립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면박을 주고 공개적으로 대립하고 거의 반공개적으로 박세직 돌아가신 고 박세직 통해가지고 막 이른바 시민판 급조해서 그냥 치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크리스천 커뮤니티, 기독교 커뮤니티 통해서 바로 그냥 치받고 어마무시했었어요. 부시 노무현 관계는. 미국 정부가 내놓고서 노무현을 밟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야권, 지금 자한당이나 뭐 이런 야권 사람한테 익숙한 게임은 그거예요. 분단이 유지되는 데서 색깔 이상한 대한민국 정부 들어왔으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밟아주세요 이거예요. 그럼 자기는 보수팔이 쉽게 하잖아. 그거예요. 그거 안 하니까 트럼프 개겠기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증거, 두 번째 증거는 세 번째 증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인 중에 전체주의 3종 세트를 엮어서 게임을 생각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김모, 조모, 어쩌고저쩌고, 뭐 신모 아무도 없어. 네 번째 증거 들어보세요. 자, 저는 트럼프파가 아니에요. 제가 트럼프파처럼 들릴 수도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걸 문명의 힘, 문명의 추세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저 정도까지 일이 벌렸으면 나머지는 결국 구불구불 가더라도 그럴 대로 흐른다는 거 보는 관점이에요. 자기도 겁나겠지. 마지막 버튼 누르는 거.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게 순식간에 뭐 여러 명 죽을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런데 겁나죠. 그 고민이나 수순을 가만히 보시라고. 처음에 김정은한테 속아 넘어가는 척 하다가 미중전쟁 딱 스타트 걸고 나서 딱 힘받으니까 그 다음엔 야 너 목록하고 사찰 오케이 2개 갖고 와. 아니면 너 안 만나줘. 지금 이 상태잖아요. 근데 아시지만 목록과 사찰 2개 갖고 그게 첫 계단이 아니라 그게 계단 다예요. 그게 계단 다예요. 무제한 사찰하고 목록 내면 그게 계단이 이만큼 다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너 이 계단 한꺼번에 점프해서 안 올라오면 너 안 만나 이러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야. 그러면 이 수순을 얼마나 잘 맞춘 거냐. 요번에 매티스 날리는 것도 보세요. 11월 6일 날 그 중간선거에서 미상은 딱 한 두세 더 벌었죠. 확보하고 그 다음에 12월 한 중순쯤 되면 리 씨가 외교위원장, 그 다음에 이노프가 물론 액팅 그 위원장은 했었어요. 그러나 정식 위원장과 액팅 위원장 다른 거 아니에요. 정식 위원장하고 하원 군사위원회의 걔는 거의 매파 공화당이랑 똑같은 친구예요. 아담 스미스 딱 들어오고 하니까 바로 매티스 날려버리죠. 그러니까 이 싸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수순을 맞춰서 한다고 저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 사람 뭔가 이렇게
수순 맞추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그 고민이 어디로 갈지 몰라도 이걸 짚는 사람을 제가 정치인 중에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반문만 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문재인 저거 약발 떨어져 가고 누가 봐도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게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하면은 다 숟가락 들고 이제 정치하겠다는 놈은 전부 다 올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런 게임도 있어야 돼. 근데 우리 핵심 세력의 게임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 게임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날도 춥고 여기 와서 참가비도 못 받으셨고 뭐 2만 원 3만 원 참가비도 못 받으셨고 재미없는 자리에 조금 있어 공기도 텁텁해지는데 이 좋은 날 한나절을 깨먹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왜 사람들이 모여서 한나절을 깨먹냐고. 마음이 갈급하고 뜨거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음이 갈급하고 뜨거운 사람들은 대한민국 지금 이 민주주의의 문제를 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야 반문연대로 모여 그러면 이제 속으로 집에 가서 저것도 쌈 싸서 누구 황교안이 입에 넣어주려고 그래. 아니면 김무성이 입에 넣어주려고 그래. 뭐 하자는 거야? 바로 그 의심부터 들어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핵심의 아이덴티티는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은 그것보다 심오하니까. 우리의 고민은 그것보다 뜨거우니까. 그래서 반문연대 가지고는 우리 아이덴티티를 규정하기가 어렵다. 우리 아이덴티티는 뭘로 규정해야 되냐? 전체주의 3종 세트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가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대해서 북한 해방이 비핵화 유일한 길이다. 이때 북한 해방이라는 거는 참수나 정밀 폭격이 아니라 접수, 미군의 전면적인 접수, 미군에 의한 전면적인 평정, 그 다음에 임시행정기구 단계, 그 다음에 자유민주 노스코리아의 건국.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 외에는 CBI들을 할 길이 사실상 없다. 첫째. 두 번째 메시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트럼프한테 무슨 메시지 보내면 되냐. 그래서 세 가지 보내세요. 그래서 세 가지. 첫째. 지금 방금 말한 북한 해방 외에는 참된 CBI를 이룰 길이 없다. 두 번째. 뭐냐. 북한 해방이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중국 길들이기의 핵심이고 노른자이다. 나머지 세 번째. 이제 그 굉장히 잔인한 얘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아는 척하지 마라. 근데 결정적인 순간 그날부터는 하루빨리 끄집어내야 된다. 나오신 다음에 천박한 박근혜 파리들이 박근혜 팔아갖고 이상한 소리 하겠는 건 우리가 막아볼게. 그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해달라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변별적으로 해서 우리를 규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저들의 구조를 한번 보시죠. 저들은 오격 동심원 구조예요. 여기 가운데 빨간 게 이제 평양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 간첩이죠. 시꺼먼 거. 그 다음엔 색깔이 좀 밝아지죠. 종북이죠. 그 다음엔 희묵그레 하면 친북이 돼요. 친북이 이제 햇볕 정도면 저는 친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 북한 김일성 영생교를 유지하고 거기랑 평화스럽게 지내야 돼라고 하면 제 기준에서는 그게 친북이에요. 그게 친북이죠. 그 다음에 맨 껍데기가 뭐냐면 저는 이걸 타락 리버럴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타락 리버럴이고요. 우리가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3층까지가 빨간 건 당연하고 간첩과 종북의 격자 구조예요. 이거 이제 저같이 저는 막스레닌주의를 했지만 12년은 운동권에 있어서 저는 직접 대면을 못한 애들이에요. 그 아랫세대 애들이니까 80년대 중후반 애들이니까. 근데 걔들이 어떻다는 건 제 풍문은 안다고요. 이게 뭐냐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이승만 다음에 미워하는 게 박헌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남 이승만의 그 자유당 다음에 미워하는 게 남로당이에요. 그러니까 걔들 입장에서 여기서 대한민국 전체를 통괄한 지하정당이 나온다 라는 거는 악몽이에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간첩과 종북을 격자 구조로 운영해왔다고 해요. 벌집 구조로. 1 to N으로. 그리고 이 얘기 무슨 얘기냐. 본가 무너지면요. 한 수십 개 수백 개로 나눠준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중앙 코디가 없어지니까. 수십 개 수백 개는 나서 뭔가 무너지면 저 안에 빨간 거 빠지면 명단 안 나오더라도 명단 안 나오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로 갈라져요. 제가 단적인 예기 하나 들어드릴게요. 두 개 들어드릴게요. 통역당 1960년대 걸린 거 무시무시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통역당 그러면 전국을 다 통합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에 대구 경북아니에요. 그 저기 박격포 나오고 저기 기관총 나오고 달러 나오고 권총 나오고 거의 대구 경북이에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대구 경북 통역당이 있었을 때 임자도 통역당이 있어요. 남로당 전남 도당위원장 하던 정태묵이 주도한. 그러니까 그때도 둘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남파 간첩 중에 제일 거물이 이선실인데 아줌마인데 80년대 후반. 이 아줌마가 와서 만든 게 그러면 대한민국을 통괄한 신남로당 만들었냐? 아니에요. 중부지역당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민중당까지 1, 2, N으로 관리하고 넘어가셨다고. 이 영웅적 아주머니께서.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들의 조직 구조는 이렇고요. 여기서 잠시 우리 저 PC 전문가이신 우리 저기 송지수 선생님이 나와 계시지만 저 송지수 선생님 앞에서 이제 공자 앞에서 뭐 문자를 써보면 저는 PC가 진영의 이름이 아니라 언어와 수사법의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일단 한번 보세요. 얘들이 이 말하는 방식을 보면 도덕이란 없어. 무도덕이 절대 유일도덕이야. 규범이란 없어. 무규범이 절대 유일규범이야. 민족 혹은 집단의 문화정체성이라는 건 없어. 문화 파괴가 절대 유일문화야. 이거를 어기면은 너 인종주의자고 너 국가주의 파시스트고 너 남성우월주의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게임이 그런 게임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파괴와 해체의 언어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멋있어져요. 여러분 파괴와 해체가 다 construction이라는 단어를 끼기 때문에 D랑 그래서 language of destruction and construction이 돼요. deconstruction. 이게 이 언어가 그런데 이거는 재밌는 게 언어기 때문에 누구든 다 사용해. 공산주의자도 사용해. 김일성 영생교도 사용해. 친북도 사용해. 타락 일본어도 사용해. 저는 앞으로 조선중앙통신에서 LGBT 찬양 얘기 나올걸요.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 찬양 얘기 나올 거라고요. 지들 대부분 잡아 죽이면서. 옛날에 통진당이 동성애랑 같이 놀았잖아요. 여기. 통진당 당 색깔이 아마 그래서 보라색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라색 옷 안 입거든요. 제가 그래도 얼굴이 왕년에 미소년이어서 지금 망가지지만 누가 와서 손잡을까 봐 제가 보라색 옷을 못 입어요. 닮았다 진짜. 네. 그 다음에 색동 들어간 양말도 저는 못 신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러기 때문에 이게 왜 매력을 갖냐면 방종자의식과 그러니까 내가 방종자의식이란 이런 거예요. 내가 내다. 나는 자유와 행복을 자동으로 받아 누릴 절대적 권리가 있다. 애들한테 머리 길러. 사복 입어. 수업 시간에 갖고 들어와도 돼. 이런 식으로 가르쳐 버리잖아요. 전교조 애들이. 근데 까면은 거의 종북에 가까운 거의 아주 불그레한 신북 성향을 갖고 있는데 애들한테 가르치는 랭귀지는 저거라고요. 그 다음에 알량한 있어. 슈퍼피셜 리즈닝에 호소하죠. 이 알량한 있어. 이거 동성애 하시는 분들하고 논쟁해 보면 알아요. 뭐 5만 가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합리화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해. 저는 동성애 반대하는 게 아니라 동성혼이 민법상으로 이성혼과 동일 자격을 취득하는 데 반대하거든요. 첫째. 두 번째는 그게 무슨 대단한 쿨한 개념이라고 이 공중파나 텔레비나 뭐 이런 데서 막 띄워주는 거 반대해요. 전 두 개만 딱 반대해요. 전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반대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좀 무도덕해서. 근데 두 개는 확실히 반대해요. 근데 그런 얘기 그 정도 주장을 하니까 막 이제 나한테 이제 이메일이 들이닥쳐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장문으로 장황하게 써놔서 그 성의가 너무 미안해서 답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야, 그랬더니 매일 장문으로 와. 매일. 되도 않는, 내 입장에서 되도 않는 얘기 엮어서. 잠옷 이성적으로, 로지컬하게 엮어서.
근데 이런 증상이 공통돼 있어요. 그쪽 사람들이. 그 PC 랭귀지를 쓰는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세수대야물이 평면이니까 지구 바닷물도 평면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가 저게 말하는 천박한 얄팍한 이성 논리.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요만큼의 부분적 진실을 가지고 이만큼 확대해서 그러니까 이 일반화의 오류 같은 거 쉽게 범하고 이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PC는 이런 종류의 저는 일종의 언어 수사 체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쓰는 애들은 굉장히 많다. 간첩서부터 평양서부터 이 진짜 타락 리버럴까지 다 쓴다. 근데 타락 리버럴이 잘 써요. 발칙하게. 그러니까 갈릴레오를 발칙하게 해서 알릴레오로 바꾸듯이. 애들이 그런 그 발칙함이 있어요. 타락 리버럴들이. 그러니까 유시민은 그 성향이 왔다 갔다 하는 친구거든요. 제가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그쪽이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리버럴을 둘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건강 리버럴. 이걸 이제 여기 정치 사상에서는 이게 우리 노선이랑 관계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정치 사상에서 이걸 고전 리버럴이라고 해요. 클래식 리버럴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는 건강 리버럴이고 하나는 타락 리버럴이에요. 근데 두 리버럴은 그 건강하던 타락했던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듯이 저 같은 놈이 약간 마탱이가 가서 약간 무도덕한 경향이 있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절대적 선악 기준을 잘 못 받아들여요. 저는 선악 기준뿐만 아니라 형법 기준도 잘 못 받아들여요. 법 없이도 가끔 사는데. 근데 뭐 그거 법은 잘 지키더라도 선악 기준을 잘 못 받아들인다고요. 절대적으로는 아주 엄격하게는. 그래서 이 타락 리버럴은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진실 거짓의 구분을 부정해요. 이게 이제 이런 사고 방식이에요. 요 앞부분 문장은 조국이가 대한민국의 고함이라는 시건방진 제목의 책을 쓰면서 서문에 인용한 좌파 포스트 모더니즘의 락강이 한 말이에요. 앞부분은. 진실은 없다. 있다 해도 알 게 없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떼쪽풀로 세상 흔들어서 해체할 때 느끼는 희열이 인생의 의미다. 이게 타락 리버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종북이랑 묻어 다녀도 되고 간첩이랑 간첩이든 종북이든 상관없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게 세계적 풍조예요. 그 다음 건강 리버럴은 뭐냐면 내가 선악 구분이 약하다는 걸 자기가 인정을 하고 진실 거짓 구분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예요. 첫째. 그 다음 두 번째가 당사내안이에요. 이게 뭐냐면 당대 사회계약의 내재적 한계. 그러니까 the intrinsic limitation of the present social contract.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서 보수랑 만나요. 이게 뭐냐면 지금 보세요. 뭐 청와대 행정관도 뭐 참모총장 만날 수 있는